안녕하세요. 이번은 과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학 교과도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과학 디지털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과학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과학은 선생님들이 이제 꼭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실험실 안전수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실험실 안전수칙에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하기 전, 우리가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온라인 수업을 마치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게 되면 바로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안전한 실험을 위한 주의사항. 자, 첫 번째, 실험실에서는 항상 선생님의 안내에 따릅니다. 실험실에는 위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실험기구 등으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이제 위험한 물건들이 정말 많고요. 유리로 된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깨져서 다치거나, 그 다음에 냄새를 잘못 맡아서 코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불을 사용할 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실험실 안전수칙에 대한 동영상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씩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실험실로 들어왔네요. 저기 현미경도 보이고 알코올 램프도 보이고 여러 가지 실험 도구로 가득하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있죠? 저렇게 뛰어다녀도 될까요? 위험하고 깨지기 쉬운 실험 도구들이 있는 실험실 내부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실험에 들어가 볼까요? 잠깐, 우리 친구들 모습을 먼저 살펴봐야겠어요. 친구의 긴 머리카락은 실험을 하다가 약품이 묻거나 도구에 닿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이 보이는 신발 역시 위험하겠죠?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신발은 발이 보이지 않는 신발을 신어야 해요. 안전한 실험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 장비들, 올바른 사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실험복은 몸에 맞는 크기로 입는 게 중요해요. 몸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 실험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험 중에 약품이나 다른 물질이 눈에 닿을 수 있으니 보안경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실험 도구와 약품을 만지게 되는 손의 보호를 위해 보호장갑을 껴야 합니다. 보호장갑은 찢어지거나 다른 부분이 없어야 하고 장갑과 손목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길이가 충분히 길어야 합니다. 안전한 실험 준비 끝! 이제 그럼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실험실에서의 태도와 복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유리기구 안전에 실험대 위에 여러 가지 유리기구가 보입니다. 스포이트, 비커, 플라스크, 깨지기 쉬워 위험해 보이는 유리기구.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선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이 비커는 아무 이상이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열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리기구는 경질 유리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커에 물기가 묻어있네요. 이럴 땐 반드시 물기를 닦아내고 사용해야 하겠죠?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약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약을 그대로 쏟아부으면 절대 안 돼요. 시약이 튀어서 우리 몸에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커나 시험관에 시약을 따를 때에는 벽을 따라 흘러내리도록 하거나 또는 유리막대를 비스듬히 세운 다음에 액체가 유리막대를 따라 흘러내려가게 해야 돼요. 실험실에서 시약 등 액체를 운반하는 스포이트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스포이트를 액체에 넣기 전에 우선
고무 꼭지를 꽉 눌러야 해요. 그렇게 누른 채로 스포이트를 액체에 넣은 후 천천히 고무 꼭지를 놓으면 액체가 스포이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액체를 떨어뜨릴 때는 고무 꼭지를 살며시 눌러 필요한 양만큼만 떨어뜨리면 되고요. 안 돼요, 안 돼. 시약이 된 스포이트를 거꾸로 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유리기구를 이용한 과학실험.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네, 과학 실험을 할 때 유리기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실험대 위에 여러 가지 실험 도구가 보이네요. 모두 불과 열을 만드는 도구들이군요. 잘못하면 불이 나기 쉬운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불을 사용할 때는 주변에 있는 실험 약품이나 물건을 치워야 해요. 그리고 뜨거운 물체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끼고 반드시 집게로 잡아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실에서 화재가 자주 일어나는 알코올 램프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일 때는 가스 점화기를 사용해야 하고 학생이 직접 사용하지 말고 선생님께 부탁하여 불을 붙이도록 해야 합니다. 불이 붙은 알코올 램프에서 다른 알코올 램프로 직접 불을 옮겨 붙이다가 램프 안에 알코올이 쏟아져 손등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실험을 마친 후 알코올 램프에 불을 끌 때는 뚜껑을 옆에서 살며시 덮어서 꺼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실험 도중 알코올 램프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램프의 올바른 사용법 절대 잊지 마세요. 열을 이용한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핫플레이트. 우선 주위에 전자기기 등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이 닫혀있는 실험 용기를 핫플레이트에 놓고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으니 절대 용기의 뚜껑을 닫고 실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일어나는 사고는 바로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핫플레이트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입니다. 불과 열을 이용한 과학실험,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이제 불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제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주의를 해서 불에 이제 뭐 옷이 타거나 그을리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겠죠. 자, 다음은 전기기구 안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안전할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순간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씩 알아볼까요? 저기 콘센트가 보이는군요. 우리 친구가 금속 물체를 콘센트 안에 넣으려 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금속을 통해 몸으로 전기가 흘러서 감전이 될 수 있으니 절대 금속 물체를 콘센트에 끼워서는 안 돼요. 알았죠? 자, 다음은 우리 친구가 실험을 마치고 손을 씻고 있네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손을 닦을 수건을 찾을 수 없나 봐요. 어떻게 해야죠? 우리 친구 설마 그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잡으려는 건 아니겠죠? 안 돼요. 손에 물기 때문에 몸에 큰 전류가 흐를 수 있어서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기기구를 만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손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닦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다고 손으로 금속 부분을 만져서는 안 돼요. 자칫 전류가 흐를 수가 있거든요. 플러그를 끼울 때 금속 부분을 만지지 않는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전기회로 실험에서 건전지를 사용할 때 가장 주의할 사항은 바로 건전지에 바로 도선만 연결된 경우를 조심하셔야 해요. 낮은 전압이라도 큰 전류가 흘러 도선이 매우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이번엔 전구를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전구들이 보이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구에 맞는 건전지를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은 건전지를 연결했을 때 전구 속 필라멘트가 끊어지게 돼요. 자, 이젠 어때요? 전구에 맞는 건전지를 사용한 것 같죠? 어디 보자. 이제 실험실은 안전한지 한번 볼까요? 저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네요.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빨리 교체해야 돼요. 한 콘센트의 플러그를 저렇게 많이 연결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어요. 휴, 이제 안심이네요. 전기의 안전한 사용법, 이제 문제 없겠죠? 네, 다음으로는 약품 안전이에요. 여러 가지 실험약품이 놓여 있습니다. 함부로 만지거나 피부에 닿으면 위험한 실험약품들인데요. 이런 약품들을 사용하는 실험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과 보안경 등을 끼고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코를 약품에 직접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다가는 큰일 나요. 코나 피부가 다칠 수 있거든요. 약품의 냄새를 맡을 때에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맡도록 해야 하고요. 절대 맛을 보거나 피부나 옷에 약품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험이 잘 끝났나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 약품을 사용하고 남은 것을 다시 시약병에 넣어서는 안 돼요. 따로 분리해서 정해진 장소에 잘 버려야 해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우선 농도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조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액체를 보관할 때는 갈색 병에 넣고 온도가 낮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알코올 램프에 사용하는 메탄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알코올 램프에 불을 쉽게 붙이듯 메탄올을 불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죠? 만약 실수로 실험약품을 마신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약품을 쏟았을 경우에는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혹시 피부에 약품이 묻었을 경우 바로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은 후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약품 이제 안전하게 다룰 수 있겠죠? 네, 과학실에는 많은 이제 시약품들이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안전에 주의해야 돼요. 자, 다음은 동식물 안전입니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동물과 식물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시간입니다. 강이나 숲속을 다니며 현장학습을 할 경우엔 절대 혼자 다녀선 안 되는 것 잘 알죠? 반드시 2명 이상의 친구들과 함께 다녀야 하고요. 관찰이나 실험에 사용할 생물을 채집할 경우에는 필요한 양만큼만 모으고 주위에 벌 등 곤충이 없는지 잘 살펴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생물을 직접 해부하거나 만질 때에는 반드시 보안경과 부드러운 비닐 장갑을 낀 후에 실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혀진 생물을 직접 만질 때는 우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사람의 손에 묻어있는 해로운 물질로 생물이 죽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동물에게 물리거나 식물에 찔려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을 한 후 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동물이나 식물에 특별하게 알레르기 혹은 민감한 반응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지거나 냄새 등을 들여 마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혹시 실수로 만지거나 흡입해서 알레르기 반응 등이 일어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다면 다른 식물이나 동물로 바꿔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도구 안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대 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보이네요. 가위, 칼, 레이저 포인터도 보이고요. 저기 에나멜 선이랑 주사기도 있네요. 모두 조심하게 다뤄야 될 도구들인데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철솜을 자를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고무장갑. 고무장갑을 반드시 끼고 철솜을 잘라야 합니다. 교실이나 집에서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 가위는 여기 뾰족한 부분이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칼을 사용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을 사용해서 물건을 자를 때는 고정하는 손을
칼날이 진행되는 방향에 놓아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건 레이저 빛을 내는 레이저 포인터군요. 오? 친구를 향해서 레이저 포인터를 작동해서는 안 돼요. 레이저 빛이 직접 눈으로 향하면 아주 위험하다고요. 알았죠? 이건 에나멜선인데요. 에나멜선 끝 뾰족한 부분에 눈이 찔리거나 피부가 긁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아, 주사기가 있었군요. 주사기는 끝부분을 피부에 직접 대고 피스톤을 당기지 말아야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의 안전한 사용, 문제 없겠죠? 네, 응급상황 대처 요령은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여자친구의 이제 요거 머리, 네,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긴 머리는 단정히 묶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경을 씁니다. 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을 할 때는 실험용 장갑을 낍니다. 실험복이나 앞치마를 입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머리는 이제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고요. 그 다음에 보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보호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앞치마나 실험복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전에 주의사항들을 봤고요. 다음은 실험하는 동안의 주의사항들 한번 볼게요. 우선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소화기 첫 번째,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기고, 우선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세 번째, 소화기 고무관을 불 쪽으로 향하도록 잡고, 네 번째, 움켜잡아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 안전 교육은 여러분들 화재 대피 훈련 이럴 때 또 하고 하니까 그때 잘 주의 깊게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하나씩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실험 재료를 함부로 맛보지 않습니다. 네, 실험할 때 함부로 맛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함부로 냄새를 맡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혀가 마비되거나 아니면 코가 마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함부로 이제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면 안 돼요. 날카로운 물건은 조심히 다룹니다. 네, 날카로운 물건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뭐 칼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에나멜 선이나 이제 이런 것들, 날카로운 물건들이 많은데 그런 걸 다룰 때에는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다루고요. 여러분들 절대 날카로운 물건 다룰 때 장난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체를 만질 때는 열에 견딜 수 있는 장갑을 끼거나 집게를 사용합니다. 네, 열을 사용한 실험들도 이제 4학년 이후부터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사용할 때는 장갑을 끼고 집게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을 할 때는 실험실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네, 사실 우리 학교 과학실은 이제 환기가 잘 되진 않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창문을 이제 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과학실 문을 열어서 환기를 이제 자주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약품 냄새를 맡을 때에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살짝 맡습니다. 네, 아까 맛을 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 맡을 때에도 코를 바로 대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살짝 바람을 일으켜서 살짝 맡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관 입구가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시험관 입구가 사람을 향하게 하다가 시험관 안에 있는 이제 약품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튀거나 아니면 냄새 맡을 때에도 이제 코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돼요. 실험하는 동안에 장난치거나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또 실험실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네, 실험할 때에는 절대로 장난치면 안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험할 때 장난치면은 그 실험을 포기하고 이제 바로 이제
교실로 돌아가거나 수업을 종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를 봐서도 알겠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안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선생님은 바로 실험을 중지하고 수업을 종료할 겁니다. 실험 기구가 깨졌을 때는 함부로 만지지 말고 선생님께 알립니다. 네, 위급 사항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알려주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깨진 유리를 치우려고 하지 말고요. 선생님께 이제 알려줘서 선생님이 이제 뭐 위험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약품을 엎질렀을 때에는 선생님께 알립니다. 네, 약품을 엎질렀을 때도 선생님께 알려줘야 돼요. 알코올 램프가 넘어져 불이 났을 때는 뒤로 물러서서 큰 소리로 선생님께 알립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 램프에 불이 붙어서 이제 뭐 주변에 이제 불이 붙는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선생님께 꼭 알려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실험이 끝난 뒤 실험 정리하는 부분이네요. 사용한 실험 기구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깨끗이 씻습니다. 네,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려야 될 거를 그냥 막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시험관에 있던 이런 약품들은 여러분들 모아서 사용한 약품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네, 폐수통에 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물로 씻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이제 물로 씻지 않고 이제 그냥 닦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이제 실험 도구들을 씻거나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실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사실 적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5학년, 6학년 때도 이런 실험실 안전수칙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을 할 때, 실험실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장난치지 않고 좀 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품이나 그 다음에 기구 같은 걸 다룰 때에는 좀 주의하면서 다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선 첫 번째 과학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